아, 몰라요. 이런 거 원래 얘기 못해요. 얼마입니까, 솔직히? 지금 메고 있는 거는 비싸죠? 궁금해서. 아, 그래요? 얼마 정도 되냐고요? 보자마자 연봉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안 물어보잖아요, 원래. 죄송합니다. 이게 악보입니까? 악보예요. 이거 암호 아닙니까? Contemporary music is not so easy to understand. 더 어려워지는데요. Why did you listen the classic? Please right, cái vô phát diễn à, phát diễn xong鏡頭à. Anh ngồi này muốn cẩm dưỡng là Nhiều cho nhiều, xin là cho vô phát鏡頭à. này đó, đi mà like, sai lỗ like. Không tài muốn like. Lại sao like? Do you like play the violin? Yes. Oh yes, okay.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바이올린을 켤 줄도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나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클래식 모른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 뭐 베토벤 모차르트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무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클래식 강연 가면 질문들 안 하세요. 네, 너무 모른다는 게 들통이 날까 봐.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클래식은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에 저는 동의 안 하고 좋아하는 만큼 아는 것이다.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고 안다고 하면 잘난 척 같고 알려고 하면 어려운 골치 아픈 클래식. 그렇다. 나는 클래식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클래식 콤플렉스는 어쨌든 그 뭔가 좋아하고 싶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좀 콤플렉스가 복잡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홍상수 감독의 작품 같은 것만 있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다 임권택 작품 같은 거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 거고, 좀 친근해지면 또 허물없어지면 그런 컴플렉스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선택하는 그거를 또 누가 해줘야 돼.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중간 매개자들이 필요한데, 뭐 방송 또 교육. 모르는 세계는 항상 두려운 법. 뒷걸음치지 말고 한 걸음 다가서 보자. 일단은 뭐 절대 쉬운 건 아니죠. 정말 좋은 그 대중음악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클래식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이 클래식이라면 이 낯선 음악은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대음악이 물론 무조건 다 클래식이라는 건 아니고요. 클래식이 되기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청중이 외면을 하면 그 명품으로서 오래도록 남지 못하겠죠. 예, 남기가 힘들겠죠. 일단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클래식. 눈은 늘
새로운 걸 원하지만 귀는 늘 익숙한 걸 원한다. 클래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네. 방송을 하면 시청률하고 잘 안 나오겠죠. 뭐. 근데 그 클래식 더군다나 현대음악이 어렵다는 거는 뭐 누구나 공감하는 거니까 PD가 잘 모른다는 입장을 솔직히 이제 밝혀놓고 좀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 그건 시청자들 공감할 거라고 보고요. 이걸 뭐 정리해서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이제 공감이 안 되죠. 그럼 망하는 거죠. 일로 들어와서 이거 당하게 하다 보면 여기 남는 게 좀 있죠. 알겠습니다. 클래식 컴플렉스 극복하자 이겁니다. 어서 문턱을 넘어라. 나의 첫 번째 문턱은 통영이다. 아주 선명하게 그 녹청색이야. 바다, 통영 앞바다, 저 한례수도 좀 그게 늘 인상이 남죠. 제일 인상이 남죠. 내가 구라파에 제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가끔 파도가 칠 때도 파도 소리는 나한테 음악으로 들렸고 오랜 세월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곳. 그들에게 통영은 클래식이 아닐까. 통영에는 13년째 앵콜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 축제가 있다. 올해 통영국제음악제는 지난 4월 5일 공연으로 끝이 났고 나의 출장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클래식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폐막 공연 커튼콜을 받은 지 채 6시간도 되지 않아 연주자들이 김해공항의 모습을 드러냈다.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같은 것 하나. 그들의 공항 패션은 악기다. 100여 명 정도 돼 보이는 이 오케스트라의 책임자. 악기를 들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 청바지 차림의 독일인.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플로리안 림이다. is going to Japan and to Hong Kong. It's going abroad for the first time, and we are very excited to have such a great program. Yesterday was the first performance in Pyongyang, and it went really, really well. PR for our city. It is great to show our festival not only in Pyongyang,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정확히 일단 뭡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페스티벌이란 건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좋은 계기, 뭐 어떤 좋은 시기와 장소, 그래서 이제 평소에 늘 같이 있지 못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게 페스티벌이고, 그런 페스티벌을 위해서 조직된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죠. 그리고 스위스의 루체른 페스티벌.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각 단원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한 명 한 명 보면은 굉장한 솔리스트들이고, 또 그런 솔리스트이자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기량의 그런 인력들만 모아놓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또 모아놓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TFO는 클래식계의 어벤져스. 하지만 나에겐 무명 연주자들일 뿐. TFO. 아직은
UFO처럼 미확인 상태다. 이 프로젝트에 같이 가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악기는 뭐죠? 네, 이건 첼로인데요. 그 다른 악기들은 다 이렇게 핸디 캐리어로 갖고 탈 수 있거든요. 그냥 그 부피가 작기 때문에. 뭐 아예 큰 컨트라베이스 같은 거는 아예 짐칸에다가 넣어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핸디 캐리어를 하려면 악기 자석을 또 한자서 사야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저는 살 때 밥도 2번 달라고 그럽니다. 첼로 뽑기. 궁금합니다. 그럼 티켓에는 이름이 어떻게 본인 이름? 예, 제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냥 미스터 첼로라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갖고 가시는 분이 여자면 뭐 미스 첼로라고 아니면 미세스 첼로 뭐 이렇게 됐습니다. 미스 첼로? 아니요, 미스터 첼로예요. 아, 외로우니까. 저는 예. 클래식이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낯설고 까다로운 악기 때문이 아닐까. 저 남자의 가방 속 악기가 궁금하다. It's too heavy. Cliff, yeah. It's difficult. Difficult? Yeah. Every you.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세요? 한국 사람인데. 아, 그래요? 저 지금 계속 영어로 하시길래 왜? 튜바 아티스트라고요. 멜톤, 독일의 유명한 마크노 키리시안의 비에네스 멜톤 악기 이름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기인데 거기에 아티스트 소속이 돼 있어요. 악기사에 전속된. 네네네. 오. 악기 조심히 다루셔야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솔직히? 비쌉니다. 차 한 대 값이에요. 솔직히 얼마입니까? 차 한 대 값이에요, 진짜. 국산 차입니까, 외제차입니까? 그냥 뭐 중형급 정도.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이제 뭐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조심히 들어가시죠. 네. 저희도 조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오, 화장실 중형차를 메고 화장실. 저 여자의 가방 속도 궁금하다. 지금 메고 있는 거는 비싸죠? 궁금해서. 아, 그래요? 중형차 정도는 아니고 한 경차? 중형차보다는 조금 덜 나가요. 또 좋은 고가 악기들이 워낙 많아서 그거에 비하면은 막 이렇게 비싸다고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싼 악기는 아니죠. 비쌀 거라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장이라고 부르는 연주자의 악기는 얼마일까? 안대부터 남다른 이 할아버지. 클래식 좀 안다는 사람은 다 안다는 기돈 크레머다. 톱클래스죠. 매길 수가 없죠. 지금 전설 대가죠, 대가. 미술품 같은 거 이제 보면은 글로 써져 있지 않은데 이제 봐도 뭔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연주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유명한지를 실감할 수 있더라고요. 현존하는 연주자 중에 그 최고 중에 거의 최고라고 말씀드려도 옆에서 보니까 뭐가 다르냐? 일단 악기가 다르고요. 어떤 악기인지 굉장히 가늠이 안 가는데 제가 그 검색해본 바로는 그 과르네리 델제수라고 그 악기를 사용하시는데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완전 전부 다 뽑아내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래도 한 50억은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진짜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네, 진짜 한 50억 될 겁니다. 그건 확실히 넘을 거예요. 귀가 의심된다. 가방 속이 더 궁금해진다. 아 몰라요. 이런 거 원래 얘기 못해요. 얼마에 물어보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 그러니까 마치 직장인한테 보자마자 연봉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안 물어보잖아요 원래. 그래도 궁금하다. (23년) 전만 이 전문적으로만. 그리고 이 사진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트라디바리우스 비올라입니다.
지금 저거를 갖다 제가 저기 안고서 스위스에서 쭈리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한국 사람은 손에 만져봤던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100억이 훨씬 넘을 거예요. 얼마요? 100억이 훨씬 넘어요. 이 비올라가? 네.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똑같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든 장인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꺼내시는 게 조심해. 예. 지금 여기 이제 그래도 명기 중에 들어가는 중에 중간 레벨의 명기예요. 그 테스토레라고 이태리 악기인데 1700년도 초 18세기에 제작된 악기예요. 근데 요것이 3억 이상. 3억 이상. 3억에서 6억 사이. 악기를 안 쓰면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 인체하고 똑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몇 시간 깨워주면은 소리가 이제 또 살아나요. 참 재밌는 악기예요. 그래서 대체 저 할아버지의 악기는 얼마란 말인가? 일단 이름만 가지고도 그 오리지널이라고 하면은 거의 50억 이상입니다. 하나는 30억 가격이 나가요. 근데 하나는 50억 가격이 나가. 근데 연주자가 해보면은 30억짜리 악기 가지고 연주를 할 때는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안 나. 근데 이 50억짜리 악기에서는 편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이걸 사는 거예요. 공연 직전 다시 한번 악기 소리를 들어보는 연주자. Since I was very young and I heard so many of his playing on video and in different places on CD, and it's the first time that I get to work with him and see him, meet him in person. It's very special. 그가 통영에 왔다. 연주자들이 인정하는 거장 중에 거장. 솔직히 억소리 나게 비싼 그의 바이올린 선율이 궁금하다.
악기 가격에 솔깃했던 게 왠지 부끄럽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고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알프스의 관문, 고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해외 공연이 펼쳐질 무대는 일본 가나자와. 도착한 첫날 저녁, 공연을 하루 앞두고 연주자들은 뭘 할까? 무시. 카메라 무시. 무대 한켠 어린 여학생이 눈에 띈다. 누굴 기다리는 걸까? My name is Hairi. Hairi, how old are you? I'm 12. 세계적인 거장 앞에서 연주하는 12살 소녀 에일리. 아, 보는 내가 더 떨린다. Der Geige macht, die haben ja immer einen Einfluss auf den Klang. Also wenn man so macht, bewegt sich und so macht oder so, der Klang verändert sich. TFO 지휘자인 포펜, 원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다. 지금 이 과정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해외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방문을 했을 경우에 단순히 공연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의 인력을 이제 교육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쪽 지방에 있는 흔히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음악을 즐기는 학생들서부터 전공하는 학생들까지 그런 세계적인 거장들이라든지 연주자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쪽 공연장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 당일, 일본 가나자와에는 아침부터 벚꽃비가 흩날린다. 자, 하나, 둘, 셋. 착착. 전통 문화와 현대식 생활이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이곳. 묘하게 통영을 닮았다.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가나자와의 첫 만남. 5시간 전이다. 페스티벌이 있을 때만 모이는 오케스트라. 연습은 어떻게 할까? I think little swells. Enjoy every little swell more. Yeah? It's not strong, but the last one a little bit longer. Yeah, the E. Maybe you're from your own higher octaves. It's easier to give. That's so important. We have to solve this later on. Yeah, when I come to see you after the prayer. 짧은 기간에 호흡을 맞춰야 하는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속내가 궁금하다. It was a great honor for me, having been chosen to be the conductor for this very special orchestra project, and it was a very special challenge because in very few days we had to melt many musicians from international orchestras to one big orchestra with a very difficult program. And I think we can be very happy looking backwards. What we have achieved is a lot, and all the musicians have really given their heart and all their energy into the music, and it has been a great pleasure working with them. So I'm very grateful that I could have the chance to do that as a conductor. 마치 조율 중인 듯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 클래식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현대 음악은 정말 너무 어렵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실제 연주자들은 어떻게 연주하면서 그 어떤 좀 남다른가요? 블럭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그 전까지 이제 20세기까지 쓰였던 음악들이 이제 글로 표현을 해서 시간적으로 음악이 흘렀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조금 더 3D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걔가 어떻게 이렇게 풀려가겠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사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는데요. Contemporary music is not so easy to understand sometimes, but first of all, we have to realize every music was contemporary music at some time. Haydn and Mozart and Beethoven and Schubert, they all were contemporary music when they were written. And also, like if you imagine at Beethoven's late period, the people thought he's crazy, we don't understand this music at all. And now it seems to be not so difficult for us because we get used to it. 처음에 베토벤 9 심포니는 한 번에 탁 명곡이다 하고 감동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베토벤에 대해서 혹평을 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연주자들이 거부한 것도 있고요. 예. 듣다가 나간 귀족들도 많고요. 만약에 묻었더라면, 베토벤을 묻어버렸더라면 우리가 지금 그만큼의 즐거움을 그 사람의 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송두리째 빼앗긴 거겠죠. 베토벤도 묻어버릴 뻔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오늘의 클래식은 어제의 혁신이었다. 존 케이지가 작곡한 이 곡은 우연성의 음악 이론에 기초한 현대 음악입니다. 4분 33초 동안 아무런 연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들이 나에게 어떤 음악으로 다가오는가 느껴보자는 거죠.
이렇게 4분 33초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다가 연주는 끝이 난다. 존 케이지. 이게 누구라고요? 존 케이지. 사진 속 존 케이지 옆 이 사람, 우리나라 현대음악의 거장, 작곡가 강석희다. 이게 악보입니까? 악보예요. 오선지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도저히 소리라고 보이지 않는데. 이게 내가 백남준이한테 준 거예요. 이 악보들이. 이거 암호 아닙니까? 아니, 악보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의 음악을 알고 있다. 물론 저 현대음악이죠. 전 세계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전자음악을 작곡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최초로 했을 거예요. 트럼펫하고 여성 목소리 가지고 샘플링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만든 거예요. 뭐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합창 같은 소리로 이렇게 끝이 났는데 무섭대요. 그걸 듣고서 그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조금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맨날 바로크 클래식 듣는 거 지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즘에 우리들이 작곡하는 것은 요즘 음악이에요. 그냥 지금에 맞는 이 세대에 맞는 음악 이런 걸 작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무슨 낭만이다 고전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뭐 진짜 음악인 것 같고 현대음악은 음악 아닌 것 같이 느끼는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생각 나름인 것 같아요. 음악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지 어려우냐 쉬우냐의 문제도 아니고 고전이나 현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고. 현대음악은 진짜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음악회 가서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음악회 가서 들으면은 무대에서 하는 걸 직접 보면은 생각이 참 많이 바뀌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은 음악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다. 나도 오늘은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공연장으로 향한다. It's an exciting day for me today. The first overseas performance of Dongyang Festival Orchestra. It's a beautiful day. We could have a little bit more sun, but the cherry blossom is in full bloom, and I think it will be a magnificent performance tonight. We have a full hall, the second full hall after the performance the other day, and the concert in Hong Kong in 2 days will be sold out as well. So it's really something we can look forward to. 드디어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첫 해외 공연이 시작된다. 그들이 선택한 첫 곡은 1966년 윤희상 선생이 작곡한 예악이다. 서양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 내려온 어떤 재래 음악이 미사잖아요. 미사음악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종묘제례악이든 뭐 공자를 기리는 문묘제례악이든 이런 예배 음악이 있다. 맨 첫 부분에 바로 그 곡에 대한 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종묘제례악 같은 그 곡은 그 궁궐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저기 멀리서 빡 하고 박을 친 다음에 뭐 이렇게 짜잔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상상을 하시면 그 옛날 조선시대에 그 왕이 등장하고 뭐 대신들이 있고 처음에 음악을 딱 시작하는 부분이 그런 상상이 아마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I would recommend just sit back and relax. Imagine you going to the nature and listening to the sounds of waves in the ocean and birds singing and whatever you hear, wood cracking or what. This is just natural sounds which have their own language, and just trust it and see, watch yourself, what you're feeling. Try to imagine pictures sometimes with the music, which is not so difficult with contemporary music. So don't try to look for a melody or something, but just trust the music. It is great music, and see what it does with you. So and enjoy investigating yourself's reactions to this music. Then it is very exciting. 조선 임금과 왕비에게 올리는 제사음악, 종묘 제례악. (50년) 전 윤희상이 이를 떠올리며 예악을 작곡했고, 오늘 예악은 서양 악기를 통해 일본 관객에게 울려 퍼진다.
묘한 기분이 든다.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다음 무대는 홍콩이다.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so ea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I can't see me loving nobody but you for all my life. When you're with me, baby, the skies will be blue for all my life. 당신에게 베토벤이 클래식이라면 나에겐 왕가위가 클래식이다. 영화 중경삼님의 무대 홍콩에서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공연이 펼쳐진다. 앵콜곡까지 모두 끝낸 후 무대 뒷모습은 어떨까? 기돈 크레머 방 앞에 연주자들이 모였다. 저 찍어주세요. 기돈 크레머에게 TFO는 어떤 의미일까? It's wonderful that music still has an important place in our life. Music can give so much energy, so much positive energy. And it's not sheer entertainment. It can enrich us, our feelings, our thinking, our vision. I was very happy to travel with the festival orchestra in many countries. I think we got closer from concert to concert, and now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 each other again. 3 times, closely in a row. Because you grow with friends, you grow with the music making, your ears grow because you're listening. It's fantastic. It's great. It's a shame we can't do more. We should go all around Korea. Busan, Seoul, Tongyong, many times. No, it's good fun. It's great. It's been a fantastic performance and it feels great to have finished this tour here in Hong Kong in such a cosmopolitan, huge city and have such a big success and such a great audience who really loved our music making. So I think that's a success not only for our orchestra but for Tongyang.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쯤 컴플렉스가 있다. Why did you leave the Croatia? More comfortable. Yeah, I don't listen the DJ talk nothing for. 어쩌면 나의 컴플렉스는 과장된 두려움 때문 아닐까? 클래식 컴플렉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여기 계시면 더 후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2월 우리는 독일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더 이상 좌우 대립이 의미 없어진 독일. 베를린은 이제 경계가 없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가토 공원묘지. 아직 그곳엔 좌우 이념에 묻혀있는 윤희상 선생이 있습니다. 오늘 23년 만에 그가 고향으로 갑니다. 일 년 타양살이한 통영 동백나무도 같이 돌아갑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로 머물러 있는 그런 한반도를 일거에 윤상을 통해서 대등한 입장으로 한국의 현대음악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걸 굉장히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Radio AFN Berlin, part of the American Forces Network in Germany. According to reports just coming in from the United States and various European countries, a number of South Korean citizens have mysteriously disappeared. They left without their passports, without luggage, and without saying goodbye to family and friends.
The South Korean embassy has given assurances that these people were simply asked t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to make statements to the legal authorities. It seems certain, though, that they were kidnapped by the South Korean Secret Service, KCIA, to be brought to trial. 동백님, 일명 동베를린 사건입니다. 저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그 작품들이 자유세계를 돌아다니 자유세계의 음악 청중들에게 소개될 때 제발 간첩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간첩의 작품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는 다른 죄는 저한테 주셔도 간첩죄만은 깊이 그 작품들 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동백님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동백님 사건의 민변에 대한 확대 적용 등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항상 그 윤 선생님 생각하면 쇼방을 생각해요. 쇼방이 파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래 그 젊은 나이에 죽고 심장을 조국에 묻어달라 했는데 쇼방은 정말 국민적 영웅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윤 선생님은 아직도 치유가 안 됐잖아요. 완전히 또 그 안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비록 갈라져 있지만 그 지맥이 다 그래도 언젠가는 통할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윤 선생님이 다시 그 편안하게 영면하신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기뻐. 한편으로는 섭섭하고요. 이 공간에 윤 선생님 또 안 계시니까 또 언제 여기 올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Unisan spent half of his life in Germany. He was a German citizen. I'm also a German citizen. So in a way, I'm also sad that this grave will be gone because Germany was Lee Sang-yoon's second home, and most of his career, most of his pieces were written here. His big successes, they all happened here. But I think more importantly, it's the wish of the family and especially the wish of the widow to have him close, and I think we have to respect that more than everything else. 그를 옆에서 봐온 지인들은 그의 귀향이 걱정됩니다. 인간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관계? 1974년도에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95년 돌아가실 때까지 인과관계가 있었어. 섭섭하다고 할까? 마음이 우울하다고 할까? 마음이 언짢습니다. 우리 윤 선생님은 이제 고향이 경상도신데 주로 지금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경상도 분들인데 만약에 가서 또 묘를 파면달할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죽은 영혼에 대해서 해코자 가면서 그러한 마음에 개인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 원하는 것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 한국성의 그 민족성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민족성이 본 뿌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일련은 폭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년 전에 사고든 고착된 사고로 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상이는 간첩, 윤상은 종부, 윤상이는 주사파, 윤상이는 공산주의자 이런 사고로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깊은 눈물을 삼키는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생전에 좀 아셨어요? 네, 저희 병동에 몇 번 입원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하고 그랬죠. 좀 고문당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전부 다 그냥 다 하나 친 거 없는 거야. 다 그냥 완전히 그렇게 그냥 아주 앞바다가 보이고 그러셨거든요. 하시긴 해야 돼. 저의 걱정은 또 괜히 통영이라는 그 지역 그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데 괜히 선생님이 이용되시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되는 거죠. 그럼 차라리 여기 계시면 더 노예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도 가시고 고향 생각을 하셨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정치가 이러는데 또 나중에 만약에 어떻게 됐다 해서 또 반세기 만에 밟을 고향 땅. 나는 몇십 년을 통해서 우리 고향이 있는 남쪽 저 중부 못 밟고 시머새끼 가서 배를 타고 쭉 가니 우리 한반도에 있는 거기까지 갔다가 지척의 고향을 보고 그냥 돌아오고 빙빙 돌았어요. 그게 내 고향 땅을 중간에 놔두고 빙빙 돌았어요. 몇십 년 동안. 가까이 갈 적마다 그 감회가 어떠든지 상상하셨고요. 한시도 잊어본 적 없었어요. 언제쯤 되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갖다가 고향에 모실 수 있을까. 근데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갖다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와서 너무 기쁘고 또 여러모로 또 옆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너무 고맙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